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라 중에서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음의 영양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비타민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비타민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비타민인 마음의 영양물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양물인 인정자극, 다시 말해서 스트로크에 대해서 스트로크를 주고받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교류 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정자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트로크, 쉽게 말하면 칭찬과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우리가 소통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폐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교류 분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타인이 있는데 그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겠죠. 부모, 예, 부모 등이 주변에서 인정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눈을 맞춰주기도 하고 신호를 보내면 기저귀를 가려주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프다 그러면 아유 배고파 얼른 모유 줄게 아니 우유 줄게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의사소통이 주거니 받거니라고 했는데 자극을 보낼 때 반응을 주고받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 자극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성장하느냐 또 성장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울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딸이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구나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아니면 엄마가 이것만 하고 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이렇게 인정자극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면 심리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산후 우울증이 있던가 이렇게 되게 우울해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자극을 보내도 이렇게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주거니 받거니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제대로 해주면 심리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도 늘 애기처럼 징징거리고 받으려고 하고 그쵸.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몸은 성장했지만 사실 마음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보면 이런 스트로크, 다시 말해서 이런 인정 자극을 부모로부터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않고 성장했기 때문에 나이가 신체적인 나이는 들었지만 심리적인 나이는 2살, 3살, 4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인들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좋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좋은 상담자를 통해서 이런 인정자극의 경험들을 많이 해주면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피부 접촉이나 그쵸? 스킨십이죠. 몸짓, 눈짓, 표정, 감정, 언어 등 자신의 반응을 상대에게 알리는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작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피부 접촉을 뭔가 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이렇게 몸짓으로 말하거나 눈으로 교감하고 표정으로 서로 주고받고 감정을 교류하고 또 말로 서로 인정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성장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여러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고 어서 와. 이 멍청한 녀석 이런 꾸중도 하나의 교류이고 인정 자극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 자극을 주고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그 마음의 영양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영양물을 좋은 영양물을 많이 주고 받을 때 밝고 건강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정 자극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 스트로크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 존중감을 느끼게 되고 또 애정을 갖게 되고 보살핌에 기초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로크는 인간이 성장할수록 신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 그쵸? 인간이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손짓, 몸짓, 또 스킨십을 통해서 스트로크를 받게 되지만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것으로 발달합니다. 칭찬을 해주거나 역시 당신이야 이렇게 승인을 해주거나 이런 것으로 대치되고 크게 긍정적 스트로크, 부정적 스트로크, 무스트로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스트로크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 어떤 사람은 부정적, 어떤 사람은 무스트로크로 나누어지는데 스트로크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심리적 죽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트로크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스트로크가 부족하면 뭐 같다고요? 심리적 죽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관심이 가장 큰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스트로크. 왜냐하면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스트로크를 전혀 보내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심리적 죽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스트로크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심리적으로 불건강한 이명교류를 사용하고 폭력, 절도, 규칙 위반, 왕따 등을 행함으로써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획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정 자극을 우리가 늘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유형과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자극에는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신체적 인정 자극이 있고 언어적 인정 자극이 있습니다. 신체적 인정 자극은 접촉에 의한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거고요. 언어적은 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체적 긍정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손을 잡아준다든가 어깨를 쳐준다든가 이런 건 뭐라고요? 신체적 긍정적 스트로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체적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신체적이면서 부정적 스트로크. 때린다든가 그쵸? 꼬집는다든가 발로 걷어찬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생활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부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받는다. 무슨 말만 하면은 때리고 꼬집고 걷어차고 이렇게 신체적 부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받고 자란다면 심리적 죽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것이 범죄이고 무섭다는 거죠. 폭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적 긍정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거죠. 아우 잘했어, 고마워, 역시 당신이야, 당신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언어적 긍정적 스트로크를 보낼 때가 있고요.
또 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말로 넌 언제나 그런 식이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언어적으로 부정적 스트로크를 받는다. 이거는 상당히 어, 신체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가 크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당하는 이 정서적 폭력이 되게 고통스럽다라고 피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자극에서 신체적 긍정적, 신체적 부정적, 그다음에 언어적 긍정적, 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로크를 많이 주고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정자극에서 또 두 번째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늘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건, 행위나 태도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무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은 존재나 인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인식한다면, 조건은 행위나 태도에 대해서 무슨 조건을 다는 거야. 엄마 돈 좀 줘. 그러면 뭐 하면 이거 해줄게.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아이가 8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엄마, 엄마, 나, 10,000원 주면 안아주게 해줄게.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되게 씁쓸했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조건적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제 전문 직업인인데 아마도 할머니가 양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할머니가 이 아이한테 조건을 다는 그런 스트로크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럴 거다. 이 아이가 아무 그 경험 없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심부름 고마워, 심부름해서 고마워, 좋은 일에 너 참 좋은 일 했구나, 그건 네가 한 것은 용감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적 긍정적 스트로크라고 하면, 부정적 조건적 부정적 스트로크는 공부하면 이거 해줄 거야. 그쵸? 공부하면 용돈 줄 거야. 너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예를 들면 상대가 나쁘게 느끼는 거죠. 너는 항상 그렇게 태도가 항상 그렇게 너는 그 모양이니? 뭐 이렇게 조건적 부정적으로 스트로크를 주는 또 받는다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쵸, 위축이 되겠습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무스트로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정적 조건을 다는 이 스트로크를 많이 받으면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정적 조건을 달게 되는 스트로크를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만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인 스트로크를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자라는가. 네가 내 아들이라 해서 참 좋아.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그냥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가 많은 긍정적인 무조건적인 스트로크를 주고 받는다면 되게 존재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좋아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든가, 또 무조건적 부정적 스트로크로서 우리가 말하지 말자. 우리 그만 말해. 우리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말자. 우리 차라리 이혼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 무조건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과 또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조건을 다는 대화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존재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대화를 많이 하는지를 제가 부모 교육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요 무조건적으로 존재나 인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는 것보다 조건을 다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도 늘 조건을 달고 평가를 받는데 가정에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존재나 인격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스트로크를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계에서 되게 중요하고 마음의 영양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학입니다. 이것을 제가 과제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언어적, 비언어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언어적, 비언어적 스트로크를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사례를 들어보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또 언어적 부정적으로, 언어적 긍정적이라면 언어적 부정적으로 주로 사용한 스트로크, 또 비언어적 부정적 스트로크로 사용한 것을 적어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긍정적 조건적, 또 긍정적 무조건적, 조건적 부정적, 부정적 조건적 스트로크, 부정적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 내가 타인에게 주는 인정자극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플러스 긍정적이죠. 마이너스 부정적 인정자극. 나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인정자극을, 그리고 타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 이거는 부정적 인정자극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 평소 타인과 관계에서 인정자극의 질과 양 그리고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 적어보고,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 적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인과 관계에서 인정자극을 줄 때 인정자극의 질과, 그쵸? 얼마나 좋은 질로 얼마나 많은 양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적으로 주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내가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토론방이 아니라 과제방에 올릴 거예요. 하나만 올릴 거예요. 1, 2, 3차지 3개 다 올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부분으로 이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